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가입권유 없는 스포츠 카페와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헤타페와 알라베스입니다. 헤타페는 5-3-2 포메이션으로 촘촘하게 수비 라인을 구축해 상대의 공격을 원천 차단하는 데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파이브백 전술을 통해 박스 근처에서 안정감을 확보하고 중원에서는 아람바리가 정교한 패스와 빌드업 전개로 공격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킬패스는 순간적으로 수비 뒷공간을 열어내며 마요랄이 문전에서 마무리를 책임지고 리소가 활동량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간 활용을 지원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특히 홈에서는 강한 압박과 밀집 수비로 상대의 템포를 늦추고 빠른 역습 전환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연출해왔습니다. 이런 운영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관리와 수비 집중력이 유지되는 한 상대에게 치명적인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반대로 알라베스는 4-3-3 포메이션으로 짜임새 있는 전개를 시도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늦고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다는 약점을 노출해왔습니다. 보헤의 제공권을 활용한 타깃 플레이와 카를로스 비센테의 측면 돌파는 위협적일 수 있지만 파이브백을 상대할 경우 공간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블랑코가 중원에서 전개를 시도하더라도 강한 압박 앞에서는 템포를 잃는 경우가 많고 원정 경기에서는 뒷공간이 크게 열리며 실점 위험이 높아집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가시화되면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져 헤타페의 압박과 역습에 대응하기 힘든 구도가 예상됩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철저한 수비 전술과 아람바리의 중원 장악, 마요랄과 리소의 연계 플레이를 앞세운 헤타페가 홈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큽니다. 알라베스가 제공권이나 측면 돌파로 반전을 노리더라도 수비 불안과 전환 속도 저하가 발목을 잡을 수 있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경기 흐름은 더욱 홈팀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운영과 날카로운 역습 패턴을 겸비한 헤타페가 승리를 가져가며 전체 득점은 언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알크마르와 즈볼레입니다. 알크마르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빠른 템포와 전술적 응집력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팀입니다. 최전방의 페럿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날카로운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으로 공격의 중심축을 이루며 사디크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컷백으로 결정적인 기회를 창출합니다. 여기에 미난스가 박스투박스 자원으로서 후방에서부터 전방까지 넓은 범위를 커버하면서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타이밍 좋은 전진 패스를 제공하는 것은 알크마르 공격의 핵심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조합은 단순한 점유율 유지가 아니라 박스 안에서 확실한 득점 장면을 만들어내는 힘으로 이어지며 홈에서는 더욱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를 유지해 상대의 수비를 계속해서 흔드는 장면이 예상됩니다. 특히 알크마르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날카로운 집중력을 보여주며 경기 후반에도 압박 강도를 잃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즈볼레는 같은 4-2-3-1 전형을 가동하지만 구조적 완성도에서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턴스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의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 전방 지원이 늦을 경우 쉽게 고립되며 은바요의 빠른 스프린트 역시 전환 속도가 매끄럽지 않아 상대의 수비를 장기적으로 흔들기 어렵습니다. 오스팅이 중원에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더라도 알크마르의 압박 강도와 미난스의 전개 속도에 대응하기는 벅차며 박스 근처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반복되는 것은 치명적 약점입니다. 원정에서는 간격 유지가 무너지며 뒷공간이 열리는 경우가 많아 알크마르의 연속적인 전진 패스와 침투 패턴을 막아내기 힘들 전망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알크마르가 홈 이점과 전술적 다양성을 앞세워 초반부터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페럿의 마무리, 사디크의 측면 돌파, 미난스의 하프스페이스 전진 패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경우 득점 루트는 자연스럽게 다채로워지고 즈볼레 수비는 압박 속에서 흔들릴 공산이 큽니다. 즈볼레가 역습 한두 번으로 반격을 노릴 수 있으나 경기 전체를 뒤집을 힘은 부족해 보이며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알크마르가 점유율과 공격 완성도에서 확실히 앞서며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리고 다득점까지 노릴 수 있는 경기 흐름이 예상됩니다. 알크마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코모와 사수올로입니다. 코모는 4-2-3-1 전형을 바탕으로 홈에서 안정적인 라인을 구축하며 세트피스를 핵심 무기로 활용하는 팀입니다. 보이보다가 중심이 되어 프리킥과 코너킥에서 정교한 킥으로 직접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두비카스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상대의 수비를 흔듭니다. 여기에 니코 파스가 이선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전환하며 공격 템포를 빠르게 이어주기 때문에 코모는 단순히 세트피스뿐 아니라 전개 과정에서도 위협적인 루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높은 집중력과 공중전 장악력을 바탕으로 세컨드 볼까지 적극적으로 확보하며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사수올로는 4-3-3 전형을 바탕으로 공격 속도를 끌어올리려 하지만 피나몬티와 베라디 같은 개인 자원의 의존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베라디가 우측에서 커싱과 중거리 슛으로 순간적인 위협을 만들 수 있으나 최근 경기력 기복과 원정에서의 불안정한 수비 전환이 큰 약점으로 드러납니다. 볼로카가 중원에서 탈압박과 볼 운반을 시도하더라도 팀 전체의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때는 뒷공간 노출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결국 원정 경기에서는 전술적 밸런스가 무너지며 후반부 집중력 저하로 실점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코모가 홈에서 자신들의 전술적 무기인 세트피스와 제공권 우위를 바탕으로 사수올로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수올로가 베라디의 개인 돌파와 피나몬티의 마무리로 반격을 노릴 수는 있지만 수비 라인 집중력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한두 차례의 세트피스 상황이 경기의 향방을 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모가 세트피스 집중력과 두비카스의 공중전 장악을 앞세워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다득점보다는 효율적인 득점 관리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코모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AT 마드리드와 라요 바카에노입니다. AT 마드리드는 4-4-2 전형을 바탕으로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측면 돌파와 컷백이 전술의 핵심 무기로 작동하며 그의 폭발적인 스프린트는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내리고 하프 스페이스를 흔드는 역할을 합니다. 훌리안 알바레즈는 왕성한 활동량과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빌드업을 흔들고 짧은 연계 후 빠른 슈팅으로 직접적인 마무리를 노리는 유형입니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전진 패스를 공급하는 연결골이지만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기여도가 제한적이라 공격 루트가 반복될 때 단조로움이 두드러집니다. 결국 아틀레티코의 전개는 압박이 풀릴 경우 파괴력이 줄어드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교체 자원 역시 전술적 다양성을 제공하지 못해 후반부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라요 또한 4-4-2 전형을 유지하며 28라존이 박스 주변에서 짧고 날카로운 원투 패스로 공간을 열고 세르히오 카메오가 제공권과 침투를 겸하며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형태로 공격을 설계합니다. 그러나 팔라존과 카메오 조합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공격 패턴이 예측 가능해지는 순간 상대 수비 블록을 뚫기 어렵고 중원에서 오스카르 발렌틴이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지만 볼 전개와 속도가 믿는 공격 지원에서는 기여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라인 간격이 쉽게 무너지고 후반부에 결정적인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는 것이 큰 불안 요소입니다. 결국 이 매치는 양팀 모두 전술적 무기와 공격 패턴이 제한적이라는 공통점을 드러내며 초반에는 AT 마드리드가 시메오네의 측면 침투와 알바레즈의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패턴의 단조로움이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라요 역시 팔라존과 카메오의 연계 외에 뚜렷한 득점 루트가 없어 상대 수비에 막힐 경우 공격의 날카로움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교체 자원들의 전술적 변별력이 약해 후반의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점도 공통적인 한계로 전체적으로 득점 기회가 제한되고 루즈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긴장감 있는 공방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승부가 갈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무승부와 언더가 가장 유력한 그림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마요르카입니다. 소시에다드는 4-1-4-1 전형을 통해 오야르사발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쿠보 타케우사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그리고 브라이스 멘데스의 전진 패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특히 쿠보가 측면에서 돌파 후 컷백을 시도하거나 오야르사발이 박스 안에서 타이밍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면 상대 수비는 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멘데스는 중원에서 단순한 패스 배급뿐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옵션을 제공하며 경기 전체의 리듬을 안정적으로 조율합니다. 홈에서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 체력을 갉아먹으며 후반에도 흐름을 잃지 않는 운영이 가능해 경기 주도권을 초반부터 확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마요르카는 5-3-2 전형으로 수비 블록을 두텁게 세우지만 장거리 원정 이후 피로가 누적되면 라인 유지가 어렵습니다. 무리키는 제공권 싸움에서 장점이 있지만 고립되는 경우가 작고 아사노의 속도는 순간적 위협을 만들 수 있으나 체력 저하 시 날카로움이 떨어집니다. 다르데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배급을 맡고 있으나 강한 압박 앞에서는 쉽게 템포를 잃어버리는 단점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마요르카는 전반 한두 차례 역습 찬스를 노릴 수 있어도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 저하로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중원 장악에서 완전히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쿠보와 오야르사발의 측면 공략, 멘데스의 세밀한 패스 전개를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며 후반 체력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요르카는 제공권에 기대한 단조로운 공격 루트만으로는 주도권을 빼앗기 쉽고
원정 피로까지 겹쳐 반전의 여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 홈 어드밴티지, 체력적 우위에서 모두 앞선 소시에다드가 무난히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크며 다득점보다는 안정적으로 흐름을 관리하는 경기 양상이 예상됩니다. 소시에다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